철없는 어른들, 이번의 주제는 북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번 진행을 맡은 제로고요. 네, 저는 바이블입니다. 네,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어, 이번에도 이제 참고 도서가 있는데요. 주 도서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입니다. 이 책은 그 진천규라는 기자분이 쓴 책인데요. 사실 글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사진이라서 읽는데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이 책이 유명해진 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가져갔던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해서 유명해졌대요. 그걸 난 최근에 알았는데, 그리고 참고 이 책 말고 이제 참고로 했던 책이 햇볕 장마당 법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시사인 기자가 쓴 책이고 주로 말 그대로 이제 북한의 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동아일보의 기자이면서 탈북자인 분이 쓴 책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다음에 이거를 평양 시민들한테 보내서 이게 맞느냐 하고 확인받아서 나온 책이래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평양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고요. 이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를 쓴 기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전향적인 인물인데, 최근에 그 통일부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빠져라라고 했던 것 때문에 뉴스에 한참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탈북자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통일부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탈북자인데 북한 사람들을 가서 취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통일부 출입 기자들 중에 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이 많으니까 이번엔 너, 다음엔 너, 이렇게 순번이 있는데 이번에 조선일보 기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탈북자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빠져라라고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인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통일부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북한 사람 그 탈북자가 북한 고위층 앞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 내용은 어쨌든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분 때문에 알게 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가려면 통일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대요. 외국 영주권이 있으면 나중에 갔다 와서 신고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평양을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미국 영주권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 북한 비자를 받아요. 북한 비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국적이 남조선이라고 써 있죠. 한글로. 그래서 이분 말은 분명히 비자에 북한 남조선이라고 써 있는데 출입국 그 심사하는 사람이 그냥 신기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외국인 출입국 할 때랑 똑같이 자기를 대했다 이거지. 이 사람 말은. 그래서 이분은 2018년에도 4번인가 5번인가 북한에 갔다 왔어요.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이번에 케이블 TV에 통일 TV라는 채널을 내년 중에 개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하는 방송은 북한 방송. 북한 TV에서 나온 이제 정치적인 게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극영화, 정치적인 내용이 없는 이런 것들을 와서 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만화도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북한에서 열차에서 먹는 도시락. 별로 우리가 먹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열차에서 그냥 그 열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먹는 도시락인데 우리가 봤던 건 북한의 고려항공 기내식이 있다이로 나온다라는 걸 이게 봤죠 가끔. 이제 이분은 그런 게 아니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자기가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어서 이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북한은 사람들은 뿔 달린 도깨비고 다 늑대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배운 적 없는데. 어느 쪽? 그 언제 그런 걸 배웠어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 소학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냐 그 옛날에 한겨레 신문 사진 기자였는데 그 북한 기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북한 기자들이 그랬대요. 야, 진 기자 내 머리에 뿔 달렸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제 나도 외국에서 이제 외국 그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한국은 내일 모레 전쟁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한국은 정말 평온하잖아요. 이분이 평양 가서 한 얘기는 북한은 더 평온하다. 걔들은 전쟁이 안 날 거라는 걸 한국 사람보다 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를 뜻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핵 개발하면서 경제 개발하겠다.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한 거고. 그냥 북한은 우리나라는 GDP의 10%인가? 군비가? 우리나라 군비가 GDP 한 10% 정도 되잖아요. 북한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충 50%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GDP의 50%가 군으로 가고 50%만 경제에 간다면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핵을 개발해 가지고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50%가 군으로 가고 50%만 경제로 가고 있는데 그 군으로 가는 50%를 상당 부분을 경제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핵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핵이 싸요. 그치, 싸죠. 엄청 싸요, 핵이. 그러니까 국방비에 비해서 너무 싸요. 근데 효과는 100점 만점. 한 핵 미사일 한 발이 우리 그 비싼 미사일 한 발 사면 1,000억 정도 하거든요. 그 비행기든 배든 하는 거. 근데 핵이 한 발에 제가 알기로 1,000억 하나? 1,000억 하려나? 그럼 그게 개발비가 만 원? 비싼 거예요? 그 개발비는 시간이나. 비싼데 개발하는 게 일단 우라늄은 그냥 이상하게 북한에 우라늄이 있어서 캐면 되고, 그리고 핵 미사일 한 개 가격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엄청 싸요. 네. 그리고 미사일은 비싸겠지. 그 핵 융합 기술이 이게 얻기가 어려운데 얻으면 이건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미사일 기술이 어려운 건데 그 소재 기술 이런 것. 근데 이것도 이미 거의 확보했고. 순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금액이 3,624억. 그다음에 발사 기지 건설에 4,832억. 위성 개발비 1,812억. 근데 미사일 자체는 뭐 10억에서 2억? 그렇죠. 20억? 핵미사일. 10억이요? 이라고 나오네요. 가격이. 10억이면 출처가 어디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안 쏟아 부어도 지금 미국을 못 막는데 핵 한 발 갖고 있으면 미국이 이제 협상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한 1조면 되네? 그럼 나머지는 다 경제에 쓸 수 있는, 결국 돈의 논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어쨌든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군대에 가는 국방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여서 경제 발전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국방비를 들일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기를 갖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미사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여기 방금 확인한 거는 11억에서 15억 정도 된대요. 핵무기 그러니까 하나 만든 기술이 개발. 있고 뭐 미사일 발사대가 있고 그렇게 아니, 치면 핵무기 개발하는데 예. 개발하는 데 들어간 게 근데 11억에서 15억이 한국 돈이 아니고 달러야. 아 그러면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쵸. 건데 개발비지 사실 하나 만드는 거는 이미 기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 확보돼 있으면 근데 설령 기술이 확보돼도 싸죠. 전체 군을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나는 이 책에 있는 평양의 2018년, 17년, 18년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 90년대 사진 같은데? 라는 느낌 딱 그렇게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때인가? 이명박 후반이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통합 전력망을 했잖아요. 북한의 통합 전력망, 지능형 통합 전력망 이름은 불야경입니다. 불야경. 네. 그래서 2017년 9월에 했고요. 구수하다. 북한이 2017년 9월에 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공업지대가 교통이 좋고 물자 조달이 좋고 나가고 들어오기 좋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도시에 가깝고 북한은 오지에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 기관망들이죠.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런 데가 있어야 전쟁이 났을 때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으니까 피해를 안 입거나. 그리고 통합을 안 해요.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가 핵전쟁에서도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합해 버리면 전쟁이 나서 한 번 맞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이전까지 통합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다 분산. 중요 시설은 오지에 군사적 전략 가치가 없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힘든 거지. 힘든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여자애들을 그냥 길에 가는 여자애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와가지고 막 화를 냈다는 거야.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느냐. 그래서 이제 찍는데 애들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쪽 그러니까 특히 남한 기자들한테 반감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레기. 그건 우리도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게 9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때 천리마 행군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시절인데 우선 고난의 행군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경제. 고등학교 때 뭐 배웠는지 경제사.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일까요? 200 200? 120 너무 많나? 200? 우리 그때를 맞춰. 연간 평균 강수량. 연평균 연평균 강수량. 100? 80, 70, 7, 80. 모르겠어요. 아니 100이면 요만큼 오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요? 연간인가요? 연간 강수량. 우리나라 이제 연간 평균 강수량이 1200. 아 그래요? 1200이라 요만큼밖에 안 되지. 1년 동안 오는 거 모으는데. 1년 동안 나눠서 오는 거니까. 몰아오지 않나요 여름에? 그치. 그러면 여름은 보통 얼마나 돼? 우리가 절반이 한 여름에 모였죠. 그리고 아니 여름도- 그럼 연평균이 아니잖아요. 여름도 그러면. 아니고 한 달 안에 절반. 한 2주지 2주. 2주 안에 절반이요. 연평균이라면서요. 연평균 그걸 아니, 총합이 평균으로 아니고. 해서 연평균. 하루가 아니라 1년 동안 1년 동안 오는 비예요. 매 연 단위로 평균. 오케이. 그러니까 월 120. 그러니까 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은 몇일까요? 거기는 더 훨씬 적게 더 오지 적지 않을까? 북한은 700, 500? 800. 7, 800. 북한이 800인데 장마전선이 안 올라가니까 북한까지. 그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할 때 그때 3일 동안 500씩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만 그런 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한 3년 그랬죠. 3년 그랬으니까 여름에 이제 다 이제 자라났는데 곡식 다 자라났는데 500mm가 하루 이틀 만에 와가지고 싹 쓸어간다고 쳐봐요. 몇 년 동안.
그러면 먹을 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한 거야. 세계 곡물가가 근데 폭등했고 그렇죠. 그때 곡물가도 사올 수도 뛰었고 없었고. 그때 중국이 물건도 비싸게 받았어요. 북한에 수출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북한 국경지대에 보면 그 조선족들 살잖아요. 중국에. 그 중국의 60년대 70년대에는 북한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야. 북한 가서 살고 싶다고. 근데 중국은 60년대 그게 있었죠. 대약진 운동. 처음 들어봐. 고난의 행군이 중국판 고난의 행군이 대약진 운동이에요. 그건가요? 참새? 예, 그 전이지. 아, 그 전이에요? 그 전이지. 참새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마오쩌둥이 맞나? 네, 마오쩌둥이 모택동. 농촌 지역 이렇게 시찰하고 있는데 참새가 와서 곡식을 뜯어 먹으니까 참새는 해로운 동물이다. 그러니까 저요. 참새를 다 때려잡은 거야.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참새 얘기고 중국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얘기하면 그게 있어요. 대약진 운동이 끝나자마자 중국 핵 개발을 끝났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니까 핵 개발을 했어. 시작. 핵 개발이 거의 완료한 거지. 아, 거의 완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야. 우리 집에 홍수가 들었어. 쫙 밀고 가가지고 이제 집 청소하고 막 그 가재도구 와서 말리고 닦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보자 그런 거야. 다음에 와. 근데 나 지금 보자. 그래 와. 그래서 불렀어. 불렀더니 기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진을 막 찍어간 거야. 손님이 오니까 없는 살림에 막 대접을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거지. 야, 쟤네 진짜 못 살더라. 집에 가지 도구도 없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남쪽의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그게 이제 언론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우리는 우리를 미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를 폄하하는 건 더 싫다. 그냥 우리 와서 봤으면 본 거 그대로만 전해라.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자꾸 폄하하느냐. 그래서 남쪽 기자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치? 당연할 것 당연히. 같은데. 싫어하는 게 다행이지. 싫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혐오하는 게 당연해. 아니고. 그 외신 기자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남쪽 기자들은 너무 싫어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도 북한 TV 많이 보잖아요. 방송, 통일전망대 이런 데서 많이 보고.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 알죠? 우리 북한 TV에 나온 거를 한국 방송에서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잖아요. 북한한테 줘야 돼. 돈 제일 많이 주는 방송국이 어딜까요? TV조선. 북한은 제일 많이 까지만 돈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TV조선. 그거 못 주고 있다면서요. 정립만 해놓고 있다면서요. 그게 그 주면은 대북제재 위반. 대북제재 때문에 이제 그것 못 주는 때문에. 거고 그 전엔 줬죠. 524 이전까진 주고. 그 전까지는 돈을 직접 송금을 했고 그 이후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어린애들이 그 목에 빨간 스카프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붉은 소년단이라고 해서 만 7세부터 14세까지는 무조건 가입. 그래서 붉은 소년단이라는 걸 하는 게 그 빨간 스카프래요. 뭐 어린이라는 표식이죠. 뭐 우리나라도. 여기 교복이 아니고 어떤 청소년 단체 같은 건가?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죠. 네. 근데 뭐 전 국민 전- 그 나이 때 다 가입되는 거니까 그냥 전부 가입이니까. 그거 같은데 아이들 눈에 띄게 하려고 우리 노란 옷 입히는 것처럼 7살부터 14살까지나? 네. 보호해야 될 나이 좀 7살부터 초등학생, 14살까지. 중학생. 자, 그리고 인터넷
우리 저번에 내가 얘기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우회해서 다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양역에 내려서 거기에 평양역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서 이메일을 서울로 보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받고 바로 보내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 경험은 북한은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다녀본 데서 이제 평양 평양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건 통제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중국에서 인스타그램. 웨이보만 쓰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세계 전 구글이나 이런 거 다 마음대로 쓰고 있다. 자기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평양역이야 외국 사람 뭐 얼마나 있겠다. 공공 와이파이에 거기만 풀어놨겠어요. 호텔은 그렇다 쳐도. 근데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해도 다 되더라. 네. 평양 시민 정도 되니까 평양은 그렇게 해줘. 평양인데. 공항, 역, 호텔에서는 인터넷이 마음껏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면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아닌가요? 세계 웬만한 공항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잘 자, 없잖아요. 유료 와이파이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얼마 주고 써요? 네, 줄 만큼 주고 씁니다. 보통 한 2, 3만 원 주고 쓰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은 전 국민의 인터넷이 무료입니다. 뭐 북한은 전부 다 집에서 공짜 다 아닌가? 와이파이 설치해줘요? 집에? 아니 그 와이파이 유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 우리 집에 유선 인터넷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그거 다 뭐 공짜로 설치해. ADSL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 랜 아니 뭐라고 하지? 모뎀 있어야 되고. 모뎀이 뭐 모뎀 연결할 때 컴퓨터 소리 나고 막. 너무 옛날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북한은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다 무료입니다. 평양만 좋다. 그 공공재로 보는 거네. 그렇죠. 북한은 그냥 전부 다 공공재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집도 공공재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할 거야. 지네들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자, 버스 지하철 네. 요금 5원이에요. 버스 아, 환율을 모르니까. 환율을 와닿지 정확히 않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충 계산해 놓은 거 있어요. 500원일 것 같은데 5원이면. 네. 50원? 49원이 한국 돈으로 500원이라고. 북한 돈 49원. 그러면 50원. 50원이네, 50원? 대충 이렇게 10분의 계산 중간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형식상 내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형식상 내는 게 아니라 50원인데? 아 수입이 맞다. 이분들은 한 달에 한 4, 50밖에 안 되죠. 잠깐 거기도 달라요. 아 달라요? 다른 게 우리나라는 출퇴근 비용을 내가 월급에서 까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북한은 출퇴근 비용을 직장에서 받아요. 직장에서 받는다. 아 직장에서 줘요? 네, 출퇴근 비용이 많이 되는 사람은 많이 아이고, 주고. 왜?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봤겠. 최저임금 문제 얘기할 때 봤겠지만 일본도 출퇴근 비용 주죠. 예. 북한도 주죠. 우리는 안 줘요. 아 주변이 왜 이렇게 다 빨개? 그리고 북한 이제 평양에 택시가 6천 대가 있는데 택시 회사가 5개, 6개가 있대요. 근데 이게 또 택시 회사가 다른 게 북한은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택시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북한은 모든 회사가 정부 부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울로 치면 서울시청이 택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 뭐 용산구청이 택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경찰청이 택시 회사를 가지고 있고 경찰청? 서울에 있는 뭐 국회가 택시 회사를 교통부, 가지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이 가지고 있으면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빨간 불일 때 막 근데 지나가고. 그게 그 부서가 택시를 산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택시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고 응. 개인이 택시를 사서 아니, 거기에 아니. 등록을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은 이게 이제 이 네 개의 책을 다 읽어보면 이게 종합이 되는데 북한의 외무성이다. 외무성이 택시 회사를 만들어요. 택시를 사. 그래서 택시 기사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 배급을 주고. 아니 배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택시 회사의 기본급이 똑같대요. 택시 기사의 기본급이 같은데 기본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소 벌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산학금이 있는 것처럼 산학금 이상을 벌어왔을 때는 그 산학금을 회사와 노동자가 분배하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게 되는 거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택시 회사는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 공산주의 국가의 인센티브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택시 회사가 5, 6개, 5개, 6개가 있는데 5, 6개의 분배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급은 다 똑같은데 분배 비율은 다르다. 그럼 부처별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건. 네. 독립성이 있네요. 근데 되게 의외인데? 그리고 네, 여기 적어놨네. 잠깐만. 버스도 그럼 그렇게 운영하겠네요. 버스 회사도. 어느 책에 봐도 버스는 내용이 없어요. 버스는 그럼 공짜인가 보네.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면 5원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별로 하는 택시는 제가 볼 때 좀 특수한 경우일 것 같고. 아 그게 예. 북한은 우리가 그러니까 택시를 알고 대중교통으로 있다. 안 보잖아요. 저희도 버스는 아니야, 그치 택시는 대중교통이 버스를 아니지. 대중교통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버스 대중교통 기차나 버스는 내가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같고 택시는 약간 이제 필요는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타겟층이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버스는 평양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택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아니에요. 거니까. 택시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타는 게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시내 택시가 돌아다닐 때 택시를 타는 경우도 좀 드물 것 같고. 그렇게 멀리 갈 때 얘기하면 안 타지.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는 누가 타냐? 그러니까 대중교통 안 가는데 가는 사람들이 탄다고. 그렇죠. 안 가는데.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안 가는 데가 많나 보네. 우리가 서울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드니나 런던이나 뭐 뉴욕만 가도 버스 안 가는데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택시 무조건 있어요. 그냥 그런 데 가는 일반 시민들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이 북한의 관광객이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 그 6천 대를 돌리겠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타려는 거죠. 그다음에 택시 지나갔고 지하철 지나갔고 지하철 있어요 평양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그런가? 그 그 위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하. 지하로요? 아유 파기 아 힘들었겠네. 북한이나 소련 아니 소련 러시아 북한 땅 잘 파잖아요. 소련하고 그 소련하고 북한은 지하철이 지하 벙커예요. 아 그러니까 많아요 지하철? 지하철이 여기 두 개 노선이고 소련이. 2개 노선이고 그래서 러시아 지하철이 그렇게 깊구나. 진짜 깊어요. 막 끝도 없이 들어와요. 막 진짜 무서워 완전.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지하철 전부 다 방공 아니에요? 맞아요. 방공호긴 한데 얘네들은 핵미사일에 버틸 수 있는 벙커로 짓는 거지. 아 여기 노선 2개고 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역은 그렇게 안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딘지 못 찾겠네. 인천 정도 되나 보다. 그리고 차가 많이 없어서 지하철 없을 줄 알았는데 벙커 용도면은 그 지하철은 예전에 동유럽에서 들어온 거래요.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네, 동유럽 기술로 동유럽에 들어와서 만든 거. 북한 맥주도 나와요. 북한 맥주가 예전에 그 있잖아 누가 대동강 맥주보다 더 맛없다고 한국 맥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이유도 나오는데 김정일이 영국 월트셔주 트로브리지의 어셔 양조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김정일이 이거를 150만 파운드에 사가지고 그걸 통째로 공장 그대로 들고 양조했대요. 그러면서 양조 기술도 배워온 거지. 그래서 북한 맥주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맥주랑 종류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맥주라는 게 약간 라거고 맥주라는 게 딱 A라고 라거 두 가지인데 네. 그래서 북한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보리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리랑 쌀을 혼합을 하는데 쌀을 넣어요? 보리 90, 뭐 쌀 10% 이런 게 있고 보리 50, 쌀 50 이런 게 있고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대요. 여기 나온다. 1번은 보리 100%, 2번은 밀은 없어요? 밀 섞여 있는 거 없어요? 모르겠는데. 2번은 원엑스가 뭔지 모르겠네. 원엑스 11%, 보리 70%, 흰쌀 30%, 100%가 넘는데? 보리 100%가 없다고요? 사진으로 안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100%가 넘는 게 어딨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술을 잘 몰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북한 국영 매체 있잖아요. 국영 매체가 조선중앙TV가 있고 노동신문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지인데 노동자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노동자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것도 북한 국영 노동 당 선전 매체고 관영지. 그 관영지죠. 월간지는 그 내용이 다른 게 북한의 그 뭐라 그럴까 선전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조선이랑 같은 민족인데 쟤네들이랑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뭐 스포츠 교류가 좋겠다, 아니면 문화예술 교류가 좋겠다, 아니다 과학을 같이 연구하자, 이런 내용들을 막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게 노동지. 근데 그 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남쪽이랑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좋겠냐? 과학기술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의견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지역 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취합된 의견들이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반론과 반론이 있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그냥 논의되고 있는 걸 아주 이건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논의되고 있는 거를 나온다고 하고 여기에 노동자에 실리기 위해선 글이 7군데의 심의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는 건 맞는 거죠.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얼핏 듣기로는 북한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의견이 같대요. 그러니까 스포츠 교류를 해야지, 아니야 문화 교류를 해야지, 이렇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 다 생각이 똑같냐, 다 교육받으면.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 이렇게 연락을 준대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반반 갈려서 이미 싸울 만큼 싸워서 정리가 된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싸워봤는데 이게 좀 아닌 걸로 결론이 이미 났다 다. 북한이 한국보다 안 돼?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거기 지역에 있는 그 당 사람들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요.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막 사상하는, 너 싸 죽이고 막 너 아니야 뭐 기독교 나가 뭐 이런 그런 사상 검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슈가 있으면 가서 계속 얘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 의견을 정리를 하자고. 정리하면 올리고, 그럼 또 위에서 야 우리 의견이 밀린다. 우리 다 마을 대표가 가서 또 얘기하고 올리고 해서 위에서는 결국 하나의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럼 반대쪽도 뭐 20%로 적어지면 거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동의를 할 거냐고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이 하나니까. 그래서 별로. 강제적 합의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합의를 해라라고 강제적 합의인데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막 절대 양보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뭐 녹색당이나 정의당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대에 가면 지역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우리는 뭐 그러면 수수리 같네. 그러면 지역당에서는 그러니까 지역 당대에 가면 당원이나 대의원은 거수기예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반대 있다고 손들고 팍 그러고 시위할 거야? 정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줬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당대회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의사결정 구조는 상임위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말 그대로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지역 유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짬짬이에서 모인 그 지역 상임위원들이 모든 걸 다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당에서 내려오면 그거대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러면 당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그렇게 그런데 유지가 돼요. 그만 얘기하셔야지. 계속 얘기하시면 제가 뭔가 약간 북한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게. 간첩 신고가 몇 막상 번이죠? 국가보안법으로 막상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 합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나마 비슷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네. 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견들이 있을 거고 없어요. 없어요? 당 지도부가 지금 무조건 정해버려요. 그게 아래쪽에서 항상 지도부가 뭐예요? 항상 그렇지 않을 텐데. 그나마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도 인지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뭐 초선 의원 같이 이렇게 인지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있잖아요. 당 지도부 그 사람들 되려고 얘기 그렇게 못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당 지도부가 그 흔히 보는 원내대표 그렇죠. 그런 원내대표, 사람들. 당대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우리 뉴스에 나오는 뭐 무슨 당 중진들 이 정도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밑으로는 얘기도 못해요. 빨리 넘어가죠 얘기.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신고가 몇 번이라고? 빨리 넘어갑시다. 근데 진심 몇 번인지 궁금하다. 몇 번이지? 111. 아 111이야? 고마워요. 그래서 북한에도 우리가 먹는 거 다 먹습니다. 피자. 저희 먹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미제 코카콜라를 먹고 있네. 저기서 자체 개발한 코카콜라 아, 아니에요? 그런가? 그쵸 자체 개발한 콜라죠. 그 파리로 그런 거지. 그런 느낌의. 콜라 뭐 이런 거 한국. 그리고 우리 그거 알죠? 커피 옛날에 8, 90년대 수행 운동하던 사람들이 커피 뭐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했어요? 미제동물. 미제동물. 여기도 있네요. 미제동물. 어느 시대? 소학교 다니신 처음 분이에요. 들어봐. 소학교 다니신 분. 이번 냉천 사이다, 대동강 맥주. 맛있어 보인다. 사실 솔직히 우리 파리로나 코카콜라나 뭐 따로 먹으면 모르잖아. 같이 먹으면 또 알고. 파리로는 좀 차이 났죠. 차이 나요. 파리로는 났어요. 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북한에 보면 대형 조형물 있잖아요. 동상, 김일성 동상 이런 거. 북한이 이걸로 외화를 많이 벌었어요. 왜요? 저걸로 저작권? 아니, 아니, 저작권이 아니라 그 판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독재 국가들이 많잖아요. 독재자들이 지어달라고?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럼 아. 이제 외국에다가 입찰을 받아. 근데 북한은 유럽 애들의 반값인데 퀄리티는 더 좋아. 그래가지고 북한이 독재자 국가에서 이런 동상들 많이 세워주고 돈 외화 많이 벌었대요. 근데 저기에 이게 낫이랑 망치는 알겠는데 붓은 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낫이랑 망치는 옛날 노동자. 소련의 그 노동자 농민을 의미하는 거고 북한은 주체 이게- 사상. 아니 주체 사상이 아니라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생들, 문인들, 그 기업인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아 붓이요? 예. 그런 정치를 하자. 붓이 아니라 펜일 텐데. 그러니까 아 그게 펜인가요? 그 원래 그런 거 탄압하잖아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가 문인들을 탄압한다고요? 원래는. 왜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하는 그걸 노동으로 안 치잖아요. 그렇게 그 북한은 아니, 종교 뭐 종교 탄압하는 것처럼. 종교는 탄압하지. 철학 이런 종교에 거요? 대한 철학 뭐 학문하는 그러니까 종산주의 사상에 맞지 않는 그런 학문이나 뭐. 학문 자체는 탄압할 것 같지가 않은 게 공산주의도 결국 학문의 결과물인데 근데 그게 이게- 이제 그 사상에 맞지 않는 우리 학문들 막스가 있잖아요. 막스도 어쨌든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막스는 종교는 엄청 비판을 했는데 근데 문학이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우리 한민족이 어디 갔어? 얘기 자, 지나갑시다 우선. 네. 그리고 북한에 이제 이거 금년인가? 금년이지. 금년 이제 첫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TV에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북한 평양의 저 아파트는 누가 삽니까? 그러면 철거민들과 저를 지은 사람과 특권층이 삽니다. 특권층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뭐라 그러지? 국가유공자. 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했잖아요. 그 얘기의 진실들을 이 네 권의 책에서 보면 나와요. 첫 번째 이제 국가유공자나 이게 독립. 하여간 뭐 이런 좋은 사람들이 특권층이 살려면 사는 아파트는 이제
그래. 북한에서 평양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장 7군데의 기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딱 가가지고 아 여기다 과학자 거리가 만들었으니까 양쪽에다 아파트를 쫙 쳐. 그러면 7개의 도장이 한 번에 찍혀서 내려온대. 효율적이네. 그치. 빠르고. 그치. 마스터 키네 마스터. 근데 지라고 하는데 돈은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북한에 있는 자본가들한테 돈을 걷는 거지.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줘요.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100채를 줬어. 100채짜리 아파트를 줬어. 그러면 김정은이 딱 가가지고 아 여기는 몇 채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주고 몇 채는 국가유공자한테 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많이 그 김정은이지. 김정은이 이렇게 줘라 하는 그 채수가 많으면 그 돈을 걷었잖아요. 걷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주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떼어줘라라는 비율이 적을 때는 그 돈 낸 사람들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복불복이네. 특권층이 많이 살려면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김정은이나 뭐 당 지도부에서 여기는 먼저 줘라, 떼어줘라 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네. 독립유공자 뭐 이런. 아니, 북한에서 말하는 공무원들. 특권층이 그런 거라는 거지. 그 단어에 대한 근데 정의가 그거잖아요. 세금 걷어서 그분들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거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줘라. 이놈들 줘라. 야, 너희들 맞지. 수익 거둔 거 세금으로 내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줘라. 그리고 뭐냐 그 북한 여기를 지은 사람이 삽니다라고 한 거는 거기 돈 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결국 짓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나 거기 한 채 살려고 이 정도 돈 내가 낼게. 아니 이제 자본가들한테 이미 먼저 돈을 걷어서 짓는 거야. 아 그럼 자본가들은 내가 나 2채는 내가 돈을 낼게. 그럼 2채는 그 사람 아니 거네. 아파트 전체 비용을 짓고 나서 얼마가 떼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 거지. 근데 돈 낸 비율로 가져가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리고 북한은 선분양, 후분양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땅만 팠을 때 낸 아파트를 살 때랑 다 짓고 나서 아파트를 살 때랑 가격이 다른데 짓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처럼 뭐 중도금 이런 개념이 없이 한 번에 돈을 무조건 내야 된대요.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철거민한테 준다라는 거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면 우리나라도 아파트 거기 단지 살던 때 사람들. 임대 아파트 짓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지가 안 좋은 데다가 그 사람들 확보하고. 들어가 살 거를 이미 확보해 놓는다는 거야. 아 여기에 지금 뭐 좋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저쪽에 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어차피 안 팔릴 여기 것 같으니까. 쫙 땅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면 이 땅 전체를 봤을 때 이 아파트 설계를 봤을 때 해가 잘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교통 걸어다니기가 힘든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거기다가 철거민들 살 아파트를 이미 정하는 거지. 그래도 좋네요. 그 네. 단지 안에는 그러게.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그 주차장 지을 거면 몇 곳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해라. 거의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철거민이 들어가 좋다. 산다는 거예요. 여긴 다 말로 하네. 줘라 해라. 좀 괜찮은데? 그리고 그럼 북한에는 또 재밌는 게 노가다라는 직업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다에서 건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이러는 노가다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걸 누가 누가 해? 하냐? 군인. 군인이에요. 근데 난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찍은 건데. 찍은 건데. 군인이 하는데 그 북한이 우리나라 대규모 군사 훈련할 때 되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집지다 말고 다 부대로 복귀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쟤네들이 훈련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방향만 바꾸면 쳐들어오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북한의 공사가 다 엄청 되는 거지. 아유 그 자본가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럼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싫어한다. 딱 그 취재한 서민들 입장을 쓴 거네요. 위에서 지도부는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아니 지금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또 얼마나 귀찮겠어. 부대까지 갔다 또 와야 돼. 아파트 짓는 노가다가 힘들지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는 게 힘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때 정말 힘들었다고 그 이분이 취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한대요.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 책 중에 세상 사람들의 조선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조선 시대에 한국에 왔었던 기록을 남긴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다 가면서 쓴 기록에 조선의 북쪽 땅은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배불리 먹기가 힘들다고 써놔요. 북한 땅은 원래 척박한 거야. 원래 곡창지대가 전부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네. 그리고 북한의 대입, 북한도 수능 같은 걸 친대요. 근데 CBT로 안 돼. CBT, 그게 뭐예요?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아니고. 실전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바로. 그리고 우리 북한의 최고 대학 김일성 대학. 김일성.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첫 번째 국방대학, 그 다음에 김일성대, 그 다음에 김책공대. 김 뭐야? 김책공대. 김책공대. 공대. 공대 이름이 공대. 아 근데 사람 이제 이름.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렇다 하고 있는데 많이 죽던데 별단 사람들. 국방대는 국방과학대학이에요. 핵무기 연구. 핵 만드는데 미사일 연구 양성하는데. 그 쇠구슬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때 미사일인가 ICBM인가 성공했을 때 그 과학 영웅 100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0명 중에 아무도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게 그 뭐지 폐쇄적으로 잘 숨겨놓고 과학자들 운영한 거죠. 북한의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유추만 해볼게요. 핵무기 가진 나라 몇 개 있죠? 10개 안 되죠. 10개 안 되지 않을까요? 10개 안 되죠. ICBM 가지고 있는 나라 10개 안 되죠. 네 개? 어쨌든 10개 안 되죠. 로켓 가지고 있는 나라 11개 있죠. 네. 11개. SLBM 가지고 있는 나라. 그건 뭐야? 잠수함에서 쏘는 거? 미사일을 쏘는 거 있잖아요. 세 개? 물속에서 세네 물속에서 미사일 딱 쐈는데 이게 풍 튀어 올랐다 갑자기 불 뿜으면서 쫙 날아가는 거. 그것도 있어요? SLBM 가진 나라 영상 5개, 공개. 북한 포함해서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로켓 인공위성도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공위성 10대요, 되게. 우리나라는 있어요? 우리나라 있지. 우리나라 만들잖아요 지금 한국에. 근데 저 로켓 터졌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로호인가? 나로. 그거 한 번도 못 올라갔죠. 그- 그거. 아니 한번 아니 이거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사람들이- 아 진짜? 세 번째 그거 못 올라갔어요. 봤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 하면 할 수 있다고 북한처럼 미사일이면 뭐 다 하면 금방 한다. 핵도 뭐 금방 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입되는 자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원도 적고 아마 국제법 같은 걸로 묶여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묶여 있는데 그것만 없으면 우리도 금방 한다. 기술력은 뭐 우리도. 그거는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게 해본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다르다. 이게 한번 쏴봐라 그게 쉬운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자꾸 우린 미사일 못 올리냐. 막. 우리는 미국하고 협약해서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쏘는 게 안 됐잖아요. 그 나로우도 안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1단 로켓은 사왔잖아요. 3단 로켓 맨 밑에 있는 게 3단인가 1단인가 맨 밑에 있는 건 사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 안면 인식 기술 북한 몇일까요? 전 세계에서 한 3위 안에 들 것 같은데. 네, 왜요? 5위 안에 들어요. 북한 5위. 그리고 북한의 해킹 기술. 해킹 기술 세계 1위죠. 안드로메다. 북한 해킹 기술 세계 1위죠. 그리고 북한이 지문 인식 기술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수출하는 게 허접한 나라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좀 좋은 나라들. 번호판 인식 기술 이런 거. 번호판 인식 기술은 우리나라가 처음 번호판 인식 기술을 도입했을 때가 노무현 때잖아요. 그때 북한 기술 사와서 만든 겁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직접 만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북한의 과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북한의 과학 중에 가장 유명한 결과물이 비난론이에요. 비난론? 나일론 있고 비난론이 있어요. 근데 비난론이 뭐냐면 비난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비난론 그거 후져가지고 걸레로만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비난론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스포츠 타월. 그게 비난론. 그 그게 자체 뭐예요? 그 스포츠 자체 타월? 개발했어요? 비난론의 전 세계 최고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그 흡수가 빠르고 증발이 빨라서 예. 그 수건. 스포츠 타월로 쓰는. 그러니까 걸레로 쓰는 거지. 물을 잘 먹으니까. 이렇게 쫙 짜면 딱 말라 있고 막. 근데 이제 그게 비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이승기 박사예요. 이승기 박사인데 일본에 유학할 때 동경제국대학인가 아마 거기 유학할 때 그걸 만들었고 서울대에서 하다가 지원이 안 나왔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잔뜩 데리고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 개발하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기술은 정말 좋긴 한데 비난론을 쓰이는 분야가 별로 없어서 북한 자체 OS도 있잖아요. 자체 OS 없어요. 자체 OS 없어요? 예, 그 붉은 별 이거는 네. 그 그러면은 마소 쓰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윈도우 쓰는 쓴대요. 거예요? 다 윈도우 쓴대요. 어, 다 윈도우 쓰고 있고. 맥 쓰고 뭐. 아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이제 집 질 때 보면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그거 마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굳을 때까지. 북한은 하루에 한 장씩 올라가요. 어떡해요? 안 말리고. 그게 말리고 올라가는데 북한이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대요. 그 시멘트 특 그거를 빨리 굳히는 특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건설 업체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그게. 그리고 북한은 철근이 없기 때문에 철근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집 지으려면 일정 정도 이상 철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적은 철근을 로 그 정도 강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특허가 있나 보네. 그런 게 있대요. 있다고 그거 하고 되게 좋다. 그리고 전 세계가 노릴 만한 기술이네요. 진짜. 와칸다 아니야 와칸다? 뚫고 들어갔더니. 겉으로 보이는 평양 모습이. 바둑 전 세계 바둑 최고 강자는 알파고지만 걔는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고 일반 PC에서 돌아가는 바둑 챔피언 북한의 은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 경제 병진 노선 군대를 축소하면 군비를 축소가 들어가면 과학자, 기술자, 자본, 인력, 시설을 경제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 선경 정치를 선언했잖아요. 김정은이. 근데 아직 북한이 핵이 완성됐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병진 노선도 이미 넘어가고. 그러니까 선군 정치하다가 병진 노선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경 정치로 넘어갔으니까 이미 안전하게 정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제재를 풀어가지고 제재가 해제돼야지 해제돼야 그쪽으로 가는 되는데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럼 거예요. 한번 와야죠. 북한이. 뭐 올해 안에 온다면서 올해 다 지나가는데. 며칠 전에 뭐 신무기 개발해가지고 시연한다고 기사 뜬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는 북한이 협상하고 있는 거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핵무기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 나온 거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있잖아요. 뭐 남쪽이나 아니면 일본까지 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 미국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기지인데 미국에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찍힌 거 그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북한이 치팅 언론사는 어디예요? 미국 MBC인가 MBC? 어디였지? 미국의 그 되게 큰 우리 다 알고 있는 들으면 아는 그런 언론사에서 나왔던 건데 그 보고서를 낸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인터뷰를 했대요. 이거 기자가 잘못 쓴 거라고. 자기 이렇게 쓴 거 아니라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이름을 보면 이름을 보면 화성 북극성이라고 있잖아요. 화성 북극성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미사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다 탄두의 ICBM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은하는 저기 인공위성. 인공위성 올리는 로켓.
대포동 이런 거요. 대포동 미사일이죠. 이런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ICBM과 그 로켓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고, 우리 나로 같은 건 그냥 로켓이고. 로켓 기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이 ICBM을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과학자들 사이에서 ICBM하고 로켓이 다른 건 알죠. 어떻게 자는지는 잘 몰라요. 로켓은 뚫고 나가는 거야. 위로. ICBM은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막 다시 이렇게 지구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아니 지구로. 땅. 지구로 들어와서 뭐 하는데요? 미사일이니까. 미사일이니까 쏴야지 가서 맞춰야지. 그래서 거리가 그게 미국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멀어요. 다시 들어오면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탄다는 건 알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열차 폐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 북한은 아직 열차 폐체 기술이 없어서 ICBM이 없다라 그랬어.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다 ICBM이 있다라 그런 거죠. 그게 그 콘 미사일 앞부분 콘이 녹을 수밖에 없대요. 다시 들어올 때. 녹으면 이게 뭐 거리나 속도가 이게 조금 뭐 이 부분 조금 녹았다. 그럼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는 게 다르니까. 그럼 정확히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데 그 차폐체 기술이랑 요 콘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계산하는 대로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정확히 떨어지는데 그 기술은 없을 거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위로 쏴서 한번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이상하면 위로 쏴서 다시 들어와서 떨어질 때 이상한 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모르지. 그건 북한은. 알 알 수 수 없죠. 없지. 그건 모르지, 아무도. 이상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속으로 그러니까 생각. 걔네들이 어디 쐈는지 정확히 그건 모르겠지만 뭐 도시를 맞추는 거면 뭐 적당히 떨어져도 뭐 너무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이소연이 그 소련이 자꾸 소련이 된다. 러시아에 역시 소학교 출신. 그 당시 소련. 구소련. 러시아에 그 뭐지 소유주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 내려오는 게 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자유낙하. 그냥 또 떨어뜨리는 거 톡 떨어뜨리면 이게 쭉 땅까지 아, 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나요? 어디서 떨궈요? 우주정거장에서 아, 거기서 이렇게 뭐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떨구면 떨구면 그냥 쭉 가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냥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죠. 되게 무섭네. 아니 이게 낙하산- 내려오다가 낙하산 쓰겠죠 당연히. 내려오다 땅에 가까워지면 낙하산을 펴고 땅에 몇 미터 전에서 역부스팅을 한다. 아, 그 원뿔 모양 같은 거. 그거. 그거예요? 그 날아가는 게 아니야. 자유낙하하는 거. 아. 근데 북한이 중국도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중에서 미사일 기술 확보를 본인 스스로 못했잖아요. 중국도 그 미국에 있는 그 미사일 기술자가 중국으로 가게 돼서 그걸 확보하게 된 거지. 사실상 그게 아닌데 북한은 웃긴 게 그 핵 미사일을 가지기 위한 기술 세 개를 다 자기네들이 어쨌든 뭐 미사일을 가져와서 분해를 했든 어쨌든 자기들이 다 확보했으니까 과학 기술력이 진짜 옛날 독일 못지않는. 이거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북한이 마약 생산을 2000년대 이전에 이미 다 중단을 했대요. 뭘요? 마약 생산. 마약을 왜 생산하고 있었어요? 뭐 약으로 쓰고. 걔네들도 쓰고 네. 외국 수출도 하고 밀수도 하고 이렇게 또 외화를 벌어. 옛날에 그 뉴스 많이 나왔잖아. 북한이 마약 수출해가지고 외화 번다고. 아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 그 마약을 밀수출해서 버는 외화보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이미 다 그만뒀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필로폰 생산이 많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많았던 이유 알죠? 전 필로폰 생산하고 있는지도 아, 몰랐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부산에 일제시대 때 히로뽕 생산 기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미가제들이 일본의 가미가제들이 그 가기 전에 맞고 가는 거야. 그걸 먹고 가는 건데 해방 이후에도 그 기술자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필로폰을 질 좋은 필로폰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리고 그 조선 자본주의 책 이름이 조선 자본주의? 인민공. 뭐 이상한데.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북한에서 월경하는 게 국경 넘어가는 게 좀도둑 아니 뭐냐
경범죄라고. 네. 근데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에 보면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북한의 사법 체계, 수용소, 교도소, 수용소 등급별로 어떤 범죄가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월경,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게 좀도둑 정도의 치골 범죄 행위래요. 북한에서.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우린 우리는 국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북한밖에 없어요. 바다로 이제 그치. 미리국.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을 넘어갔다. 근데 가는 걸 실패해가지고 잡혔다 하면 우리 나라는 우리 어떻게 그 법 돼요? 있잖아요. 한 3년인가 받을 걸? 뭐지? 그 국가보안법? 네, 국가보안법에 걸린. 중국으로 몰래 넘어간다 배 타고 그것도 한 2, 3년 받을 텐데. 그리고 북한 TV에서 주로 옛날에는 러시아 영화만 나왔는데 예. 어. 요즘에는 뭐 여러 나라 특히 인도 영화가 많이 나온대요. 특히 인도 영화가 많이 방영이 되고 우리 슈팅 라이크 베컴이라는 영화 알잖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했던 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아, 오래됐나? 10년 아, 훨씬 그래요? 넘은 것 같은데. 20년? 이런 영화들도 북한 TV에서 방영이 된대요. 북한의 시장, 우리 장마당 알고 있잖아요. 네. 북한의 시장의 이제 변천사를 보면 슈팅 라이트 베컴 2002년 영화. 우리 되게 오래됐구나. 북한에 이제 농민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5일장이고 북한의 행정구역에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구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게 한 209개. 북한의 시군이 209개인데 그래가지고 북한의 농민시장이 209개가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에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식량을 배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배급량이 모자라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불법적으로 생겼어요. 장마당이라는 불법적으로 생겼고 이 중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종합시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합시장은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종합시장하고 똑같아요. 나라에서 시장을 만들고 매대를 만들어주면 매대에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종합시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시군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250개 정도가 됐는데 금년 2018년 초 기준으로 외국에 이제 뭐지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500개가 넘게 있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건 합법이다. 아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지. 그래요? 놀라운 거죠. 공산주의니까. 응, 공산주의니까. 원래 시장 자체가 불법일걸요. 그리고 시장이 불법이지 공산주의에서는. 왜요? 사유재산이 일정 부분 내가 월급으로 받은 것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점이나 그러면 돈을 쓰려면 상점이 있어야지. 영화 보러 가서 쓰는 거지. 그럼 영화 원래 보고 구경 상점에 가서만 사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개인이 가게를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처럼 임대료 내고 내가 거기다 가게 열어서 장사를 하는 거야. 아 그럼 원래 공산주의는 이제 여기에서 구경- 이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구경 매장만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개인이 그러면 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겠죠. 그 사는 게 아니라 판다는 게 개인이 판다는 게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이게 건가요? 불가능한 게 잉여 생산량이 있어야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팔 수 없잖아요. 배급 받는데 원래 그런 게 없는데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닭을 길러서 알을 많이 모아서 다 못 먹으니까 그걸 팔 수 있게 허락해 주고 그럼 팔려면 그게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사유재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저게 지금 저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2000년대쯤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걸 허가해 준 거예요. 그래, 아니, 네가 그게 아니라 지금 저 네. 이사장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2000년대쯤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북한의 종합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경제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중앙 집권해 가지고 쫙 내려주면 얘들이 쫙 움직여 가지고 하는 시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체가.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부 뭐 외무부 뭐 이런 식으로 부가 있잖아요.
이런 북한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생산 시설, 생산 기반 시설을. 그러면 뭐 시멘트다. 그러면 이러는 거야. 시멘트 공장 지금 이렇게 한대요. 시멘트 공장에다가 니네는 시멘트 뭐 몇 포대를 뭐지 위로 뭐, 올려보내. 네, 몇 개 1년 해라 동안. 이렇게 오더 내리고 1년 동안 500개를 100개를 올려보내.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돈은 안 줘. 500개 올려보내려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남는 니네들이 시멘트 더 생산해서 팔아서 그걸로 월급 주고 니네 회사 돌려.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거야. 뭐야, 세금을 실물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전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 건데 어떻게 세금을 받아?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모든 게 배급이었죠. 그러니까 100개 올려보내 그리고 월급을 준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주는 게 아니지. 예전에. 예전엔 올려보내 그러고 주고 근데 지금은 올려보내 그리고 안 주고 야 니들이 남은 만들어서 남은 거 팔아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아까 그 비슷하네요 구조가. 근데 제가 알기론 팔아 그럼 거쪽에서 누구한테 팔아 이럴 거예요. 장난해?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없었으니까 예전에 네. 누가 사 장난쳐? 지금도 자본주의 앞잡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이 하나도 없는 시장에선 절대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잉여도 없고 자본이 축적이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본이 축적된 계기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생산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 것. 2000년대쯤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네가 만든 거 원래 다 정부 건데 너 무조건 배급받아 했는데 야 네가 노력해서 만든 거 네 거야. 그럼 내가 가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 네가 많이 만들어서 내다 팔아 장마당에. 그럼 네 거야. 거기서부터 자본이 모이고 자본가가 일부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자본가들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김정은이 한 거래요. 네. 그 김정은이 해가지고 김정은이요? 최근이네. 아니 근데 김정은이 집권 이전에 했겠지. 네. 집권 이전에 했을 그 텐데. 전까지는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가도 없고 근데 그때 그거 하면서 아무래도 상인이잖아요. 그 물건을 유통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그 사람들이 자본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멘트를 누가 갖다가 북한에 갖다 팔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중국에 갖다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유통하는 무역 상인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근데 뭐 정확한 거 어쨌든 북한 사람만 아니까 저는 정확한 건 올라가봐야 저는 아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책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게 다니까. 근데 책에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이렇고 그래서 종합시장에서 북한의 종합시장에 나올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 만드는 공장에서 북한은 학생들도 옷을 다 이렇게 교복, 책가방, 학용품 다 배급이잖아요. 옷 공장에다가 그 옷이 무슨 공장이 지대가 있대요. 거기다가 애들 줄 거 몇 개 만들어서 올려보내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거기서 옷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요즘은 내가 자본이 있으면 그런 품목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공장을 만들어서 야 너 몇 개 올려보내 하고 남는 거 팔 생각하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공장 지을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아파트 구조랑 똑같네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약간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공산주의야 이렇게 되는. 아니 그럼 이거 내 거네? 공장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럼 노동자는 그러니까 야 와서 일해. 내가 왜? 나 배급 받는데 왜 내가 노공장 가서 일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야 공장 너가 운영해. 공장 네가 지을 거지. 내가 돈 있으니까 대줄게. 지으면 그러면 너 얼마 줄 거야? 래 정을. 아 나 100만 원씩 줄게.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가서 일할 100만 원을 다 당해 낸대. 그리고 노동자들은 배급 받고. 그러면은 그러면 야 너가 회사할 때 노동자 자르고 못해 그렇게 대표가 합의해. 그 우리나라 이사회처럼 이사회가 있는데 노동자 몇 명 이렇게 들어가고 네가 몇 명 들어가 합의해서 결정해. 임금도 거기서 결정하고 임금은 당이 올려보내고 그 사람들은 배급받고. 그러면 당이 구조가 올려 되게- 보낸 만큼 배급 받는 거예요? 아니 배급량은 정해져 있고
배급량은 그건 뭐야? 북한의 그 노동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책상에 그 앉아서 펜대만 굴리면 개성공단에 사람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월급을 주면 그게 다 당으로 간다는 거야. 당은 거기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배급 주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거 할 일도 없겠네요. 없는. 올려봤자 내 이득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당에서 내려오는 거죠. 야, 너 임금 왜 안 올려? 물가 상승되는데 임금 올려야지. 개성공단은 북한이 손해였다는 거야. 개성공단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북한 개성공단 월급이 70 몇 불인데 야근을 하면 150불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달라니까 그거를 당해줘요. 당이 그러면 배급을 그 사람들한테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는 게 북한 돈하고 그 쌀이나 뭐 식료품 바꿔면 전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쌀 전표를 줬으면 그 사람한테 충분히 쌀을 줘야 되는데 북한에 쌀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쌀을 사와야 돼요. 사와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150불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사올 수가 없는 거야. 북한이. 그래가지고 그 햇볕 장마당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진짜 재밌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에서 사왔대요. 호주에서 사왔는데 그 호주에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2년 하다가 우리 적자 너무 싫어서 못하겠다. 나가 떨어지고 중국에서 하려고 중국에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그 우리 월급을 니네 월 달러로 받은 거를 니네 다 줄 테니까 이걸로 우리 원하는 만큼 식량을 보내달라라고 했대. 한국 정부에다 했는데 정부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마트에다 그걸 줬대. 이마트에 줬는데 이마트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적자가 너무 싫어서 안 된다. 못 하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그 개성공단에 썼던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걔네가 필요한 식료품 사는 것도 부족했다. 그것도 알기론 개성공단 물건이 좋은 게 그 북한은 얘가 뭐 의료업에 종사한다, 뭐 제철에 조성한다. 그럼 계속 그것만. 아니 그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됐는데 그 기술을 너 기술 그거 필요 없고 다른 거 해 이렇게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의 기술자면 그거를 시키는데 그럼 기술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인데 개성공단에서 일한다는 건 외화를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서 외화벌이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개성공단에서 일 시켜서 손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뭐 거래가 되니까 딜이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아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 북한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111로. 네.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진짜 너무 북한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적으로. 지식은 90년대의 그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바꿔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준비했고요. 재밌어요 책이. 아직까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좀 금기시되다시피 하니까 인권 문제 이런 거 북한 다 그런 지겠죠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은 공식 사상에서 다 하지만 뭐 북한이 이런 건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좀 터부시되죠. 좋은 게 사실 뭐 근데 별로 없죠. 좋은 거 뭐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갈래? 아니. 그래도 안 갈 거. 냉면 먹으러. 냉면은 먹어보고 싶긴 한데 뭐 어쨌든 되게 많은 내용을 되게 어쨌든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러게. 한 번쯤 되게 들어보면 생소하네. 저 네 권의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10%나 얘기했나? 저 그러니까 저 네 권 책 중에 햇볕 장마당 법칙이라는 책은 북한의 법에 대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진짜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네 권이나. 충분한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 Superman.